4월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초반부터 확 빠지다 보니까 네. 요걸 먹었는데 결국에 좀 이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맞았다. 그 말인즉슨 네. 이제 레리 윌리엄스는 이제 사이클이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4월에 반등을 예상한 게 바로 요 사이클입니다. 이 빨간색 이 반등 아니 신호가 상승 확률이 80% 정도 되는데 이게 맞았다. 그 말인즉슨 이제 다음에도 맞아 들어갈 거다. 그렇죠. 이제 라면서. 믿음이 가. 안녕하십니까. 최부신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에릭이시고요. 에릭 오늘은 또 어떤 거장을 또 데리고 오셨는지. 네, 전 지난번에는 이제 제레미 그랜섬의 이제 장기적인 뷰, 네. 경고하는 뷰를 안 했다면은, 좋아진다. 예. 그렇죠. 단기적으로 또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제, 또 시전한 분이 있어서, 또 이게 제일 기분 좋네요. 그렇죠. 또 해제하신 분의 또 향후 또 뷰는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은 마켓이 막 급변할 때 그때 특히 위든 아래든일 때 어떤 의견을 딱 명확하게 줬는데 한두 달 지나가지고 맞으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지난번에도 채부심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4월부터 시장이 반등할 거다라고 했었죠. 너무 정확했어. 그쵸. 그러니까 4월 9일부터 그때부터 완전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와. 그 시장이 거의 뭐 전고점을 향해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뭐 소개는 지난번에도 드렸듯이 트레이딩 고인물이고 트레이딩의 대가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또 최근에 본인의 이제 해제와 더불어 시장 뷰를 밝힌 영상을 참조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4월에 내가 반등한다고 하지 않았냐? 나의 패턴이 유효했다라고 또 해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뭐냐? 이제 다음에 봤을 때는 레리 윌리엄스가 볼 때는 이제 연준이 키다. 이 다음 운전 때는 연준이 잡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리 향방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금리 예상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사이클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이클 장이잖아요. 사이클로 보는 시장과 또 종목 하나하나 또 다 짚습니다. 빅매크들 어떻게 될지 한번 봤습니다. 역시 또 해제를 시전했는데 이게 또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반에 좀 욕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4월 2일인가 그 3일에 리버래션에 폭락했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그때가 근데 거의 피크였어요. 그죠. 4월 4일 기준으로 조금 콜이 빨랐다면 4월 4일이고, 근데 제레미 그랜섬은 좀 더 빨랐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빠져가지고 욕을 좀 먹었군요. 4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초반부터 확 빠지다 보니까 욕을 먹었는데 결국에 좀 이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맞았다. 그 말인즉슨 이제 레리 윌리엄스는 이제 사이클이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4월에 반등을 예상한 게 바로 요 사이클입니다. 이 빨간색 이 반등 아니 신호가 상승 확률이 80% 정도 되는데 이게 맞았다. 그 말인즉슨 이제 다음에도 맞아 들어갈 거다. 그렇죠. 이제 믿음이 가. 그래서 본인의 논지를 이렇게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테슬라도 역시 반등을 했다. 맞아요. 그러면서 밑에 그래프는 이제 그 레리 윌리엄스가 계산한 기관 자금 수급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기관이 매집하고 아래로 내려갈수 이제 매도한다는 건데 기관이 이 매수 집중 매수는 끝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한 자금이 좀 몰려 있다. 매도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급상이나 뭐 이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테슬라 괜찮아 보인다라고 봤고요. 오케이.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좋게 봤습니다. 엔비디아 기관이 계속 수급하고 있고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다. 얼마 전에 시총 1위 다시 뭐 등하지 맞아요. 왜냐 140불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140불 때까지 갔다가 100불 깨졌었잖아요. 그건 작년 22년 기준이고 이것도 거의 100불 언저리에서 놀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도 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슬금슬금 오르더니 뭐 130불 때 놀다가 140불 때 와가지고 이제 시총 1위 다시 탈환하고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또 수급도 아주 양호하지 않습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 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상당히 수급상 좋고 그리고 XLP라고 이건 이제 필수 소비재 ETF인데 이거 역시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처럼 상당히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폭은 좀 적었거든요. 하락 기간에. 그리고 또 수급상 다시 또 슬금슬금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XLP 역시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가치주 바라보는 관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역시도 상당히 좋게 봤는데 애플도 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세게 반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고 수급상 또 애플 매집세가 굉장히 또 빨리 세게 모이고 있다. 그래서 뭐 애플의 여러 가지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트레이더니까 차트상 수급상 봤을 때는 양호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뭐 4월에 샀다면 어쨌든 수익이 났겠죠. 이 사람은 그 4월 전에 팔았으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본인의 해제 점검이었고, 자,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행정부였다면은 다음은 연준이다. 그럼 금리 결정인데,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연준이 금리 결정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듀얼 맨데이트, 물가와 고용이고, 성장도 연준은 굉장히 중요시한다. 물가 고용 성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성행하더라. 그러니까 과거 금리와 이 CPI를 대비해 보니까 이 물가가 피크아웃을 하기 전에 먼저 금리를 항상 내렸다. 이제 파란색이 CPI고요. 이제 검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한 구간을 나타낸 건데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기 전에 먼저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쭉 보면은 요번에는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파월이 데이터 디펜던트를 항상 얘기하다가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레이 윌리엄스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으니까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거다, 이 흐름을. 그래서 이 물가로 봤을 때도 금리가 하방 경향성이 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선행하더라. 빨간색은 이제 고용률입니다. 내려가면 이제 실업이 높아진다고 올라가면 고용이 양호하다는 건데, 그래서 쭉 보니까 고용이 금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고용을 한번 쭉 밀어본 거죠. 앞으로 금리가 이제 뒤따라 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쭉 이 고용을 쭉 앞으로 밀어보니까 고용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금리 역시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용 역시도 이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GDP 역시도 고용과 마찬가지다. 이제 GDP도 이제 금리에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GDP 역시 한번 앞으로 쭉 밀어보니까 금리가 결국 내려가는 GDP를 따라갈 거다. 성장률을 따라갈 거다. 그래서 물가, 고용, 성장 모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 역시도 이제 채권이 먼저 기준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채권 금리,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0년물 금리인 것 같은데 10년물 금리와 기준금리를 대비해 보니까 지금 이 금리가 꺾이는 구간에 있다는 거죠. 내려가는 구간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연방 할인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금기관이 연준에 돈을 빌릴 때 그때 적용받는 이자율인데 근데 이 연방 할인율을 본인이 사이클을 맞는 겁니다. 초록색이 연방 할인율 사이클인데 이 연방 할인율 사이클을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정직하게 따라가더라. 근데 지금 연방 할인율 사이클을 보면은 2028년까지는 내려가는 구간이다. 그 말인즉슨 금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그럼 성장률이나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대비해서 앞으로 선행한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쭉 밀어서 봤는데, 그럼 또 이 레이 윌리엄스의 특기가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성장률 사이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앞서 이제 GDP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초록색이 이제 성장률 사이클인데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성장률이 좀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되게 올라가네요. 오케이. 물론 이제 레이 윌리엄스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사이클이 위로 크게 오르고 아래로 크게 내리친다고 해가지고 실제 움직임의 강도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2010 사이에도 그러긴 했네요. 오케이. 방향을 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가 역시도 이 빨간색은 본인이 만든 이제 CPI 사이클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9월 26일까지 물가가 쭉 빠진다고는 나와 있다. 사이클상. 그러므로 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계속해서 무난하게 쭉 내려갈 거라고 본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고용 역시도 사이클로 보니까 고용이 올해 하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급격히 안 좋아질 것 같다. 근데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 연준이 금리를 그만큼 내려야 된다는 거니까 주식에는 좋다는 사인이다. 라면서 이제 고용 역시도 사이클로 보면은 주식에 굉장히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이 윌리엄스의 예측이죠. 민트색은 단기 사이클이고요. 빨간색은 장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P 500의 단기와 장기 사이클을 레이 윌리엄스가 그린 건데 쭉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7월까지 오르다가 7월에 한번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10월까지는 쭉 오를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기울기나 각도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역시도 체크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시장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갈 거다. 7월까지 쭉 오르다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번 조정을 맞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9월까지는 쭉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도 사이클을 보면은 7월에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이후로 계속해서 쭉 올라갈 것 같다라고 봤고요. 구글 요새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사이클을 보면은 역시 이 7월, 8월 사이에 한번 조정을 맞았다가 그 이후로 뭐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무난하게 쭉 올라갈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역시도 사이클을 보면은 7월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10월, 12월에서 11월까지 한번 계속해서 쭉 올라갈 것 같다라고 네, 사이클로 봤습니다. 오, 4분기 강세주네. 네. 오케이. 그리고 메타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 조정 신호가 세게 안 나온다. 본인이 봤을 때 대신 이제 8월까지 쭉 올라가다가 메타 같은 경우 이제 8월 이후에 조정이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레리 윌리엄스의 뷰였고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레리 윌리엄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욕을 좀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4월 초에 하락을 해가지고. 네. 근데 레리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이클로 시점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서울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월 며칠 2시 34분인데 네. 이 순간에 경기도에서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뭐 서울에서 맞아요, 나간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인구를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사이클 역시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본인이 사이클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며칠 일자를 찝는 것도 있지만 예. 대략적으로 한 달 단위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대략적인 이 변곡점을 본인이 짚는 거고 정확한 신호를 몇 날 며칠 사고 팔아라고 신호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가 사이클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제 사이클만 보는 거는 아닙니다. 본인도 네. 얘기를 했지만 사이클 외에도 뭐 수급이라든지 본인이 만든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데 다만 본인이 이제 사이클을 중점에 두고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마저 역시도 장 상황에 따라서 사이클을 좀 덜 볼 때도 있고 더 볼 때도 있고 좀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요거 네.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좀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활용 점정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참조하시는 경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 레리 윌리엄스 그 생각하는 거나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솔직히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하는 그런 매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종전에 인베스터 타입보다는 트레이더 타입들이 더 많아졌고 트레이더 타입들은 시장의 시황 변화나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뭐 낙관이냐 비관이 더 많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계측을 하고 하는데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사이클을 되게 펀더멘탈하게 잘 쓰는 걸 보니까 진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나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이 레리 윌리엄스 같은 그런 사람을. 근데 이제 나이도 좀 많으시잖아요. 저 80이 넘었죠. 많아가지고 어쨌든 자기 한평생 이제 노하우 다 깔 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코스탈라니 할배처럼. 어쨌든 그런 노하우를 깐다면 어쨌든 에릭이 또 제일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겠죠.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제러미 그레썸도 보고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도 봤는데 이 둘이 버블로 상대적으로 되게 대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 2개월 지났을 때 레리 윌리엄스가 맞았다는 거고 근데 그 몇 달 정도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니? 할 수 있지만 지수가 4,800 갔다가 거의 6,000 임박했으니까 또 한 20 몇 프로 뜬 거거든요. 물론 고점 조정이 20%인데 근데 20% 조정은 한 4, 5년에 한 번 나오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5%대 조정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지만 10%대 조정은 1년에 한 번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20% 조정을 어쨌든 그때 말해가지고 맞췄다는 거는 한 4, 5년 정도 주기로 한번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예사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레리 윌리엄스가 좀 대단한 트레이더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랜섬은 뭔가 한 50년의 조정을 한번 맞추고 싶나 봐. 그냥 대전환을 한번 한 4, 5년짜리는 그냥 저희 어린애들 하라고 하고 그냥 나는 이제 시원하게 한 그 센츄리급의 그런 조정을 한번 맞추겠다. 약간 이런 3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와, 여튼 오늘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에릭과 함께 거장의 연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